안녕하세요. 저는 4년 연애한 남자와 결혼 3년 차고 얼마 전에 출산한 아내입니다. 저의 고민은 다름 아닌 남편입니다. 수백 번, 어쩌면 수천 번일지도 모르는 얘기를 해도 고칠 생각이 없는 남편의 습관들에 대해 적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것 때문에 이혼 생각을 하는 제가 이상한지, 아니라면 이혼 사유가 되는지도 여쭤볼게요. 다음에 언급될 일부 지저분한 내용 때문에 불쾌하실 수 있습니다. 미리 사과드려요. 1. 집안에서 아무데나 코 풀기. 코 푸는 게 뭐 휴지를 아무데나 버리나 하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어요. 못 믿으시겠지만 허공에다 팽팽 풉니다. 본인이 누워있든 앉아있든 자세는 중요하지 않아요. 그래서 하편들이 옷에 묻기도 하는데 어차피 빨 건데 뭐 어떠냐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연애할 땐 휴지에 풀거나 세면대 가서 물 틀고 손으로 해결했기에 저런 줄 몰랐어요. 요즘은 한다는 핑계가 코 안이 말라 있어서 아무것도 나오지 않는다 라네요. 아니 공중에다 그것도 집안에서 흥, 팽 하는 게 코 안이 말라 있으면 해도 되고 축축하면 안 해야 되는, 이게 논란거리나 되나요? 그렇다면 콩을 흥건했을 땐 이 짓거리를 안 했을까요 과연? 예전에 안방 침대에 누워서 팽했는데 피가 섞인 파편이 천장에 달라붙었죠. 그게 말라서 자국처럼 됐어요. 화장실에서 변기에 앉아서 팽했는데 벽 타일에 물은 코딱지 파편이 붙었고 제가 보고 난리쳤는데도 수습은커녕 말라 비틀어질 때까지 그냥 두더군요. 결국 이사 나갈 때까지 안 치웠어요. 집에서 새는 바가지 밖에서는 안 셀까. 회사에서는 그리 팽팽 풀고 싶은 거 어찌 참느냐 물으니 회사에서 당근 안 하지 안 해요. 어이가 없어서 그럼 우리 집은 막 더럽혀도 되는 공간이냐고, 이게 길거리에 갈침 뱉는 거랑 뭐가 다르냐고 하니 듣는 둥 마는 둥. 결국은 제가 난리 발감을 해야 그제야 아 알았어 합니다. 2. 온 집안 맨발로 활보. 실내화 도도 땀 차서 찝찝하거나 챙겨 신기 귀찮아서 등등의 이유로 맨발이나 양말채로 생활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저도 그래요. 그런데 남편은 맨발로 다닐 곳, 안 다닐 곳 분간을 못합니다. 일단 우리 집 현관에서 중문까지가 보통 성인 남자 걸음걸이로 5발자국 정도 돼요. 짧은 편은 아닌데 누가 오면 왼발로 성큼성큼 문 열어주고 그대로 여기저기 다녀요. 중문하고 화장실 매트가 바로 붙어있는데 위생상 발바닥 쓱쓱 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안 들까요? 하긴 알아서 그럴 정도면 공중에다 코 푸는 짓도 안 할 듯. 더 심각한 건 화장실 출입입니다. 화장실 바닥 겉보기엔 멀쩡해도 화장실은 화장실이잖아요. 남자분들 소변 서서 보면 잘 조준해도 바닥에 튄다던데. 게다가 고양이 키우는 집이라 고양이 화장실 처리를 변기에 해요. 물에 녹는 모래 사용 중입니다. 신경 써서 치워도 고양이 모래 떨어져 있는 건 다반사라. 그래서 전 볼일 보면 항상 샤워기 수압 세게 해서 빗자루로 바닥 쓸어내리거든요. 이런 이유로 우리 집 화장실 바닥은 물기가 좀 있는 편이에요. 근데 욕실화가 있는데도 맨발로 드나듭니다. 집안 이곳저곳 발도장 찍고 다녀요. 홀맨 소리 하면 발 씻는다고 화장실 들어가는데 아니 발바닥이 더러워졌는데 샤워기로 발등만 일쭉 뿌리고 끝입니다. 그게 씻는 거냐니 발을 오므렸기 때문에 다 씻겨 내려온다는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해요. 요즘엔 이 문제도 풀려대는 요령이 생겼는데 예전에는 맨발로 들어갔다가 그냥 나오는 순간을 포착하고 제가 하면 그제야 씻는 신용을 했는데 이제는 하면 씻을 거라 맨발로 들어간 거거든 합니다. 재수없어요. 터지박박 저라면 상대가 자기 때문에 소리 지르고 괴로워하는 게 미안해서 먼저 나서서 밀대로 바닥 닦거나 청소기라도 밀겠어요. 근데 남편은 당연히 안 하겠죠? 여자인 저보다도 밀대 미는 힘이 약해요. 체격 177에 95kg, 물살 아니고 근육입니다. 건성건성 흉내만 내는 거죠. 안 하는 상태와 다름없어서 부탁하지 않습니다. 3. 먹는 걸로 기분 상하게 함. 첫 번째로는 내 입만 입이고 남의 입은 주둥아리라고 생각한다는 점입니다. 솔직히 사랑하는 사이이고 같이 사는 내 남편인데 맛있는 음식이고 상대가 유난히 좋아하는 메뉴라면 치사하게 반반 안 하죠. 오히려 잘 먹으니
그래 더 줄게. 좀 그래요. 근데 남편은 지밖에 몰라요. 연애할 때 함께 닭갈비 먹으면서 받았던 충격이 아직도 생생하네요. 지금 생각하면 그때 바로 때려치웠어야 하는데 후회가 됩니다. 반찬으로 양배추 샐러드가 각자 주어지는 게 아니라 가운데 한 그릇으로 나왔고 덜어 먹으라고 앞접시가 있었어요. 양배추 샐러드라고 해봤자 다른 채소 하나 없는 채 썬 양배추, 마요네즈에 버무린 거예요. 일품 요리급 아닌 모두가 아는 딱 상상하는 그 맛. 종업원이 그릇 내려놓기 무섭게 자기 입으로 남김없이 털어놓더군요. 기함했어요. 그 순간부터 다 먹고 나올 때까지 무표정으로 일관했는데 말해줄 때까지 제가 화난 이유를 모르더라고요. 알려주니 좋아하는 메뉴여서 그랬답니다. 이거 말고도 많아요. 외식 후 같이 먹기로 하고 포장해온 남은 음식 제가 자는 사이 남김없이 해치웁니다. 또 한 집에 있고 밥 먹을 때인데 라면 1인분만 끓입니다. 그래놓고 한 입 먹을래? 따위에 배려란 없습니다. 저도 유치하게 딱 제가 먹을 것만 차려보기도 하고 그러는 거 아니다 잔소리했죠. 그때뿐이에요. 오늘 아침에도 한 건 했고요. 또 쩝쩝 여기저기 흘리기는 덤입니다. 밥 조신하게 오물오물 먹으라고 말하는 거 아니에요. 지나치게 쩝쩝거리는 건 예전 문제 아닌가요? 연애 때 이걸로 밥상머리 교육이 그래서 중요하다고 했다가 대판 싸웠습니다. 자기 부모 욕한다고요. 나중에 사과하긴 했는데 내가 막말한 것이 아니라 보편적인 생각이 그렇다고 얘기를 해줘도 항상 저 논리로 일관합니다. 그런데 없는 말 지어낸 것도 아닌 게 본인 입으로 직접 말해줬어요. 자긴 잘하는 동안 가족 다 함께 식탁에서 식사한 적이 손을 꼽는다고요. 아무튼 가정교육, 밥상머리 교육 운운하면 부모 욕이라고 난리를 쳐서 나만 미친 여잔가? 회사에서 지적하는 사람 없더냐 하니 그렇대요. 그 사람들이 모르는 척하는 거겠죠. 지금은 아이 얘기예요. 나중에 아기가 당신처럼 쩝쩝거리면 진짜 못 참는다고, 이혼한다고. 한 문제뿐 아니라 다른 걸로 싸울 때마다 그 문제의 본질은 피해가고 너 지금 우리 부모님 욕한 거냐? 너 말투가 뭐냐 그게? 다른 부분에 걸고 넘어지면서 저희에 대하는 무한 반복. 자, 무계획. 좋은 게 좋은 거지 식으로 일관하기. 좋게 말하면 즉흥적, 직관적이고 나쁘게 말하면 무임승차격입니다. 결혼식장에 턱시도 입고 입장만 했으니 어떤지 아시겠죠? 여행을 예로 들면 저는 낯선 곳이니 헤맬 확률도 높고 변수가 많으니 아주 상세하기는 아니어도 최소한의 틀은 있어야 한다는 의견이고 남편은 그때그때 되는 대로 하면 된다는 주의입니다. 그럼 아예 항공 숙소까지 그날 즉흥적으로 하지 왜? 그리고 솔직히 돈 시간 써서 여행 갔는데 이왕이면 맛있는 음식 먹고 싶은 건 당연한 거 아닌가요? 적어도 자기가 맛집 찾아줄 거 아니면 제가 찾아보는 행위에 대해서 비아냥거리면 안 된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근데 남편은 제가 피곤하게 산대요. 이것저것 알아보고 찾는 게 사서 고생이라나 뭐라나. 그래놓고 현재 가서 당당히 절 안내자 취급합니다. 나도 처음이고 외국인인데 모든 걸 저한테 의존해요. 보통 즉흥적인 사람들이 자신감도 있던데 이건 자존심만 높아서는 제가 모른다 하면 네가 다 찾아봤을 거 아니야. 아니면 지금 찾아봐 합니다. 앞으로 여행은 적어도 일정의 반은 맡아서 짜오는 친구랑 가거나 아니면 혼자 갈 생각이에요. 지금까지 죽으라고 얘기해도 여태 고치지 않고 있는 것 중에 심각한 것들만 나열한 거고요. 신혼 초에는 더 심했습니다. 그나마 싸워서 나아진 건 빨래통에 양말 뒤집어 벗기, 옷장에 입었던 옷 마구 쑤셔 넣어 빤 옷이랑 분간 안 되게 하기, 싱크대 배수구 중에 각종 쓰레기 처박기, 열심히 밥 준비하는데 중간에 군것질하고 난 배부른데 어디 가자고 하면 교통 주차 공간 따져보고 곤란하다며 네가 운전을 해봤어야 알지 드립. 시어머님 간에 무슨 말만 하면 끝까지 듣지도 않고 보나마나 네가 버릇없이 그렇겠군 식으로 우기기. 뭐 제가 싹싹한 며느리 아닌 건 인정합니다만 예의까지 없는 건 아닌데 막대 먹은 며느리라는 생각은 여전히 깔려있더군요. 임신 중에도 저렇게 말해서 저 대성통곡하게 하였으니 말 다 했죠. 정시 출근 칼퇴근하고 회식 거의 없는 저보고 넌 인생 편하게 산다. 네가 제대로 된 회사에 다녀봤어야 알지. 식의 꼰대 발언을 저한테 합니다. 제 회사 생활은 어떠한 수고도 없다고 생각하는 것 같네요.
적을수록 더더욱 왜 그동안 같이 살았을까 싶고 제 미련함과 남자 보는 눈도 없는 걸 인증하는 꼴이네요. 굳이 변명하자면 3번, 4번 빼곤 연애 때 전혀 몰랐다는 점. 그나마 나아진 구석이 있었으니 좀 더 시간을 줘도 되는 건지. 사람 고쳐 쓰는 거 아니라고 싹수가 보이니 아이 하나뿐일 때 갈라져야 하는지. 아니면 비슷한 사례로 고민하셨는데 엄만이 해결한 경험이 있으시다면 고견을, 기타 등등 조언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후기. 이 글을 2년 전에 썼었네요. 그때 참 많은 분들이 너무 더럽다고 같이 왜 사냐고 해주셨었죠? 그때도 마음은 굴뚝 같았으나 아기 생각하면 짠하고 해서 차일피를 미루다가 최근 결국 이혼했습니다. 위에 나열했던 생활 습관은 하나도 고쳐지지 않고 오히려 저보고 예민하다, 잔소리가 많다 하며 몰아가는 남편 때문에 하루가 멀다 하고 싸웠었죠. 누가 전쟁이 시작되니 가뜩이나 아기 때문에 정신없고 힘든데 도와주기는커녕 저렇게 본인만의 스타일로 더러움을 축적시키는 남편하고 제가 왜 살아야 하는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러다가 밥 차려주면 손 하나 까딱 안 하고 물 달라 하고 밥 더 달라 하는 모습에 폭발해버렸어요. 이게 아무것도 아닐 수 있는데 애 보면서 요리도 제가 하는데 저한테 사사건건 시키는 그 모습에 정말 정이 떨어지고 평생 이렇게 살 생각을 하니 머리에서 뭐가 끊긴 듯한 느낌이 들어서 이혼하자고 했네요. 남편은 늘 그래요. 제가 밥솥하고 더 가까이 있다. 정숙이랑 더 가까이 있다. 그래서 그럼 자리를 바꿔 앉아라. 나는 네 심부름꾼이 아니다. 아이가 닮을까봐 겁난다. 하다가 어느 날 폭발해서 밥솥 코드를 뽑아서 던져버리고 싶더라고요. 던지지는 않았고 신용만 했지만 그 정도로 정말 참을 수가 없고 이 인간과 이혼하지 않으면 미칠 것 같았어요. 처음에는 울고불고 매달리고 시어머니까지 찾아오면서 난리 치셨는데 제 완강함 보시고는 고개 절레절레 흔들며 돌아가셨고요. 숙려기간 끝내고 이혼하고 나니 정말 이제는 속이 시원합니다. 혼자 아이 보는 건데도 이렇게 수월할 수가 없어요. 나 배고플 때만 밥 차리면 되는 거고 아이한테도 더 다정하게 잘 키울 수 있을 것 같아요. 후회되는 게 있다면 단 하나. 그때 글 썼을 때 이혼할 걸 하는 겁니다. 비록 늦었지만 이제라도 행복하네요. 모두 감사합니다. 댓글. 더럽고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이고 배려할 줄 모르고 말도 함부로 하고 성인으로 볼 수 없는 유아기적인 행동에 말 안 통하고 고집세고 번의적이고 저 위의 일들 쭉 나열해봤는데 어때요? 당신이랑 살았던 남자 몇 살같이 보이시나요? 사람들이 그러더라고요. 사람은 절대 변하지 않는다. 이혼 잘하신 겁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